파트는 무슨 파트냐? 역학적평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힘까지는 했었어요. 그쵸? 힘까지는 했어요. 힘까지는 했었고 이제 알자 힘이 뭐니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힘은 뭐예요? 힘은 뭔가요?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받으면 움직여요. 멈춰요. 모양이 변해요. 상태가 변해요.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었어요. 그렇죠?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하는 상태가 변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했을 때 이 힘을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힘을 알자 힘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하나로 합했을 때 알자 힘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얘랑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돌림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말 그대로 돌림과 힘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네요. 그렇죠? 그럼 힘이랑 비슷하겠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어떤 운동 상태냐? 회전 운동 상태. 자, 우리가 그전에는 밀고 당기기만 했다면 이번엔 얘를 돌리기까지 할 수 있다. 돌리기까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좀 약간 어렵게 설명이 됐어요. 오른쪽에 적혀있는 설명은 어려운 설명이고, 쉽게 말해서 돌렸죠? 돌렸으면 회전이에요. 회전 운동. 자, 이런 돌림힘은 그 힘에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가 어딘가에 힘을 주었을 때 물체가 돌아갈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고정되어 있는 점인데 내가 밀어서 회전시키는 거 뭐가 있지? 문 같은 거, 문 열 때 문을 열 거야. 문 손잡이에 손을 잡아당겨서 문을 열 거야. 문을 열면은 문이 이렇게 돌아가죠. 힘을 가해서 문을 열 거야. 그때 내가 힘을 어디다가 주고 있는지, 두 번째는 수직으로 힘이 얼만큼 작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돌림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돌림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힘이랑 비슷하게 얘는 방향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플러스랑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자, 힘의 방향이 여기저기 모든 방향이 됐었다면 돌림힘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만 볼 겁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차원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 두 가지 중 하나니까. 그래서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설정할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초 개념은 끝이에요. 힘이랑 돌림힘 이 두 개만 하면은 사실상 모든 게 끝이야.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 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자, 그런데 내가 한쪽에만 힘을 준다라고 생각해볼게요. 한쪽에만. 그리고 반대쪽에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 얘가 막혀 있다면 내가 얘를 눌렀을 때 이쪽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왼쪽에 있는 여기 벽으로부터 왼쪽에 있는 부분은 벽 때문에 밑으로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내려올 수 있겠죠. 여기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긴 내려갈 수 없고 여긴 내려갈 수 있네. 그러면은 비틀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울어지는 것처럼 이 친구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힘을 작용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고정된 곳이 있다거나 또는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물체의 중심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을 잡아당긴다거나 한다면 회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물체를 잡아당겨서 뭐 회전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얘를 잡아당겨서 회전을 일으킬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회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회전축의 팔과 나란한 방향으로 당길 거예요. 회전할 수 있을까요? 왜요? 회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을 가하면? 저 문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회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회전할 수 없습니다. 회전을 하려면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수평 방향으로 내가 당긴다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회전축 팔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평으로 잡아당길 때는 돌림 힘이 0이에요. 서로 나눠할 때는 돌림 힘이 0이에요. 그럼 가장 그 크기가 커질 때는 수직일 때 최대가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2학기가 된다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된다면 삼각함수나 삼각비의 형태로 아마 표현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돌림힘까지 알아봤는데 좀 중요한 거 몇 가지 더 해야겠죠. 자, 돌림힘의 단위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미터예요. 그러면 돌림 힘의 단위는 힘 곱하기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얘 뭐랑 비슷하냐면 1의 단위인 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돌림 힘은 1 또는 에너지와 같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같지 않다. 착각하기 쉽지만 에너지와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값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돌림힘을 이용하는 예시가 어떤 예시가 있냐? 간단한 거 좀 살펴보면 지뢰가 있고요. 축바퀴가 있어요. 축바퀴는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지뢰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젓가락질 하시죠? 난 안 한다. 난 젓가락질 같은 거 안 한다. 나는 젓가락 안 쓴다. 있나요? 없나 보네요. 오케이. 젓가락질, 그 다음에 손톱깎이, 가위 등등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 가지 도구 속에서 이 지뢰라고 하는 도구가 나타나는데, 지뢰는 어떤 도구냐? 힘점, 받침점, 그리고 작용점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얘네의 위치에 따라 그건 사소한 거 넘어가고 간단히 얘기해서 힘의 이득을 보거나, 이거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면 힘의 이득이죠.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 드는 것들, 예를 들어서 병따개, 맨손으로 나는 뚜껑을 딸 수 있다. 없죠? 여러분들 그 음료수 캔, 그것도 지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눌러서 딸 수 있어요? 맨손으로 눌러서 나는 캔을 딸 수 있다. 이거 안 따고 있나요? 없죠? 그런 걸 따기 위해서 지뢰의 역할을 하거나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거나, 또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정교한 작업이 뭐냐? 핀셋이나 젓가락질 같은 거. 여러분들 젓가락질 할 때 생각보다 힘을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있나요? 생각보다 힘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젓가락질 오래 하면은 손에 쥐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젓가락질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면은
쌤이 이제 나중에 그 검은 쌀이랑 흰 쌀이 섞인 거를 준비해 와서 젓가락질로 골라내기를 좀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젓가락질 잘하면은 뭐 애들 창의성이 올라간다더라. 뭐 아인슈타인 젓가락인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약간 애기들 그런 걸로 막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쌤은 다행히도 왼손잡이여서 하나 나왔답니다. 자, 촉바퀴. 사실 얘는 쌤은 이 촉바퀴라고 하는 걸 쌤도 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자주 나타난다고요. 자동차 운전대나 드라이버, 뭐 자전거 기어, 왼손잡이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녀석은 역할이 뭐냐? 자, 한쪽에서 힘을 잡아당길 건데 얘는 바퀴의 크기가 크고 안쪽에 있는 녀석은 바퀴의 크기가 작대요.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녀석은 많이 돌아가는 대신에 적은 힘을 이용할 수 있고 적은 힘으로 안쪽은 조금 돌아가는 대신에 많은 힘을 낼 수 있다고 해요. 즉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질을 들기가 가능하다. 즉 자동차 운전대 같은 경우 자동차가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얘를 핸들을 돌리려면 그 무거운 자동차를 이겨내고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잖아. 어딘가에서 이 힘의 이득을 봐주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체크 해보도록 할까요? 분간 채우기, OX 확인하기, 응용하기 돼 있는데 2분 정도 한 다음에 그냥 같이 할게요. 됐나요? 괜찮아요. 안 됐어도 딱히 상관없어요. 그냥 됐는지 물어보면. 자, 좋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 채우기. 한 물체의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누구였죠? 오케이, 알지. 굿. 자,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회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오케이, 돌림힘이라고 한다. 돌림힘이라고 한다.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 미터다. 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 몇 도일 때 가장 커요? 오케이. 굿.
좋습니다. 자, OX 퀴즈 확인하기. 자, 두 힘의 방향이 같을 때 자, 두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알짜힘은 두 힘 크기의 차와 같다. 이게 알짜힘으로 작용한다. 맞나요? 아니죠. 알짜힘은 두 힘 크기의 합과 같다. 자, 두 힘 크기의 차와 같을 때는 언제냐? 방향이 반대. 방향이 같을 때는 합이에요. 자, 니은 병따개와 핀셋은 지뢰의 원리를 이용했다. 지뢰의 원리를 이용했다. 자, 회전축에서 가까울수록 힘의 크기가 클수록 돌림 힘의 크기가 크다. 땡입니다. 얘는 몇 땡인가요? 자, 팔의 길이가 길수록 힘의 크기가 클수록 돌림 힘의 크기가 크다 했어요. 회전축에 가까우면은 팔의 길이가 작아지겠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문을 이 돌리는 문을 안쪽에서 미는 거랑 바깥쪽에서 미는 거 힘의 크기가 전혀 다를걸요. 많이 크게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응용하기 할 건데 응용하기 하기 전에 돌림의 방향을 어떻게 빠르게 알 수 있냐? 사실 약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 자,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팔의 방향이 왼쪽이야. 근데 이 왼쪽으로 돼 있는 녀석을 위로 힘을 줄 건지 아래로 힘을 줄 건지 그 얘기예요. 자, 왼쪽으로 돼 있는 녀석을 위로 힘을 주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거는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그럼 아래로 누르는 힘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네요. 자, 이제 반대로 이건 쌤 여기서 표현하기 했는데 자, 여기서 위로 힘을 주는 것과 아래로 힘을 주는 것. 위로 힘을 주는 것은 반시계 방향이고 아래로 힘을 주는 것은 시계 방향이네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가지고 돌림힘의 부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자, A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자, 물체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과 크기. 자, 지금 오른쪽에서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죠.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에서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물체의 무게 얼마예요? 60N이죠. 그렇죠? 60N이고 A로부터 1m 떨어져 있어요. 자, 이거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마이너스. 시계 방향이라 적어도 되고 마이너스라 적어도 되고. 자, 크기는 얼마죠? 크기는 단위 생략하고 크기는 60. 크기는 60. 좋습니다. 자, 2번. B를 회전축으로 할 때, 자, 얼마일까요? 회전 방향과 크기는. 자, 회전하지 않고 크기는 0이다. 자, 일단 첫 번째, 왜? 팔의 길이가 0이에요. 그쵸? 내가 회전축을 잡아당겨요. 그럼 회전해요? 그쵸. 회전축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회전하지 않습니다. 회전축 위에서 힘을 가해봤자 돌림힘은 0이에요. 회전하지 않습니다. 자, C를 회전축으로 할 때 물체에 의한 돌림힘. 자, 왼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어? 3m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네요. 반시계 방향. 플러스라고 할게요. 크기는 80.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쉬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조금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